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2025년 CBPR에 등재된 FAST VL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일단은 애플에서 작성을 했고, 기존의 FAST VIT라는 논문의 이제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FAST VIT라는 이제 되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경량화된 VIT 모델을 먼저 배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VLM의 비전 인코더에 적용한 모델이라고 먼저 가볍게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논문 리뷰처럼 마찬가지로 이 파란 색깔 밑줄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쳐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에서 하는 말은 VIT와 같은 이제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가 높은 해상도에서 너무 많은 패치를 생성하기 때문에 인코딩 레이턴시가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크면은 예를 들어서 224 곱하기 224는 이미지를 뭐 똑같은 크기로 잘라도 애초에 그 패치의 수가 뭐 적을 텐데, 비교적 적을 텐데, 이미지가 뭐 1000 곱하기 1000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가로 세로가 4배씩 커졌으니까 16배 뭐 이 토큰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이게 돼요. 그래서 VLM의 비전 인코더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최적화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 reducing encoding latency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inimizing the number of tokens passed to the LLM. LLM에게 넘어가는 그 토큰의 수 자체를 그냥 줄인다. 아니면은 인코딩이 되는 그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자. 뭐 줄이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 레졸루션, 그리고 비전 레이턴시, 토큰 카운트, 그리고 이 LLM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FAST VLM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FAST VIT HD라는 하이브리드 비전 인코더를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적은 토큰 그리고 적은 인코딩 시간을 갖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기존 방법들은 프루닝이나 그리고 모델 단순화, 그냥 애초에 모델 자체를 크기를 줄여버리는 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패스트 VLM은 이제 인풋 이미지를 스케일링을 해서 비주얼 토큰 카운트와 그리고 이미지 레졸루션 간의 최적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방법을 라바 1.5빌리언에 적용을 해가지고 타임 투 퍼스트 토큰이라 해서 TTFT가 3.2배 빨라졌고 그리고 1152 곱하기 1152와 같은 이런 고해상도에서 라바의 원 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85배나 빠르고 크기는 3.4배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85배 빨라졌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이게 사실 이거랑 비교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이제 무지해서 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라바 원비전이라는 게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원래 작동하는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 지금 제안하는 이 패스트 VLM은 휴대폰에서 돌아갈 수 있게 최대한 경량화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85배 빠르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네, 인트로덕션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인트로덕션에서 하는 말은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스터디들은 어떤 형태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VLM이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을 높이는 데에는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이 프리트레인된 비전 인코더가 애초에 기본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프리트레이닝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해상도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continuously pre-trained 하거나 아니면 이 스핀스 S2 그리고 AnyRes 이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이미지를 타일링으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하위 영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높은 해상도도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와 같이 학습이 되게 해서 뭐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하게끔 뭐 그런 방식이 기존에 있었다. 그리고 다른 과제로는 이 런타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그 모델이 그 큰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여러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오랜 비용이 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LLM 프리필링 타임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네. 이게 이제 LLM 프리필링 타임과 비전 인코더 레이턴시를 합쳐서 TTFT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LLM 프리필링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LLM이 토큰들을 처리하기 위해 걸리는 전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TTFT는 첫 번째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한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하면은 이제 그 김치찌개를 뭐 드세요 하는 그 나오는 데까지 한 2초 걸리는 그 시간이 바로 TTF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텍스트로만 했기 때문에 얘네가 더 빠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를 넣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주고 이 사진에서 고양이가 몇 마리야 라고 했을 때 이 VLM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내가 질문에 답한 거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나오는 시간, 그게 이제 TTFT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TTFT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TTFT가 길다는 거는 모델 자체가 레이턴시가 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in this work, 우리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이미지 레졸루션이 증가함에 따라 accuracy와 latency 간의 트레이드오프, 이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LLM 사이즈와 레졸루션을 실험을 통해서 특정 비전 백본에 대한 파레토 옵티멀 커브를 설정을 해서 레졸루션과 LLM 사이즈의 선택에 대한 TTFT 내에서 달성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파레토 옵티멀 커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뒤에 부분을 먼저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네모, 이게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세모, 뭐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어요. 근데 파레토 옵티멀 커브 색을 보면은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애들끼리 연결을 지어놓은 커브네요. 이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가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목적 최적화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파레토 옵티멀 커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밥집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까지 나오는 음식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뭐 돈도 있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고 1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점심 메뉴로 고민을 합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 나오는데 10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옆에 냉면집에는 3분 만에 나오는데 가격은 2,000원 더 비싸네,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다목적 최적화에서 쓰이는 개념이 바로 파레토 옵티멀 커브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30분이 남은 상황에서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냉면을 선택하는데, 1시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돈을 아끼고 김치찌개를 먹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에 대해서 최적 상태를 그린 곡선을 파레토 옵티멀 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티멀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적의 값을 그렸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주어진 TTFT, 그러니까 TTFT는 Given Running Budg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방금 예시처럼 10,000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LLM이 김치찌개를 먹을지 냉면을 먹을지 그거를 파레토 옵티멀 커브를 그릴 수 있게 이 논문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파레토 옵티멀 커브를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클립이라는 개념과 패스트 VIT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안 읽어본 논문입니다. 근데 모바일 클립은 뭐냐면은 클립을 티처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틸레이션 된 경량 모델입니다. 디스틸레이션은 저희가 제 유튜브에 실습 영상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똑똑한, 그러니까 되게 이미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이 있는데,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라 해가지고 되게 가볍고 티처 모델의 배움을 받고 싶은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티처 모델이 출력하는 결과나 아니면 중간값들을 가지고 그거를 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임에도 큰 모델이 출력하는 것과 비슷하게끔 하는 게 이제 디스틸레이션 방법인데, 그렇게 된 게 모바일 클립, 경량화된 클립 버전이겠죠. 그리고 패스트 VIT는 애플이 기존에 이미 냈던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CNN과 토큰 믹서 기반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게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ast VIT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이렇게 조금 봐봤는데 Fast VIT에서 제안하는 이 아키텍처입니다. Fast VIT 아키텍처고 이건 사실 보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만 사실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이렇게 이 왼쪽에 이렇게 길게 복잡한 모델을 써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에는 되게 많은 정보를 되게 다양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뭐 로우 피처부터 글로벌 피처부터 뭐 이것저것. 근데 인퍼런스를 할 때는 화살표 있죠. 여기 화살표 오른쪽 방향으로 되게 경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미지나 뭐 다양한 뭐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은 구체적으로 했지만 추론을 할 때는 되게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량화가 가능하게끔 한 게 이제 이 애플이 기존에 논문을 냈던 이 Fast VIT라는 논문인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왜 말하냐면은 모바일 클립의 비전 인코더로 Fast VIT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애초에 클립이 학습 방법대로 한 거는 이게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 위함과는 사실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New Hybrid Vision Encoder인 Fast VIT HD를 이제 제안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컨트리뷰션을 요약을 한 건데 이거랑 이제 뭐 얼마나 더 작아졌고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Related Work는 이제 아주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Frozen 그리고 Fluence와 같은 모델은 이제 인베딩을 이미지 인베딩을 텍스트 인베딩과 크로스 어텐션한 그런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딨냐 네 그리고 여기 FUU 네 여기 있다 FUU와 EVE 이런 모델들은 이제 이미지를 LLM 디코더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가 따로 그냥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기존의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라바 프로 멀지 이거는 이제 프로닝과 멀지라는 걸 합친 이제 아키텍처였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는 토큰은 프로닝하고 의미가 유사한 토큰은 멀징을 통해서 경량화하는 거고요. 여기 마트리오시카 베이스 토큰 샘플링은 이미지로부터 이 다단계로 토큰을 생성을 해서 중요도 기반으로 몇 개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토큰을 처리하는데 되게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되니까 그거를 지금 줄이자 이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Percival Style Resampler라고 있는데 이거는 Percival Style Resampler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토큰을 소수의 토큰으로 그냥 압축해 버리는 거. 그리고 풀링 테크닉. 이제 에버리지 풀링처럼 이제 풀링을 통해서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아이소트로픽 아키텍처, 그러니까 VIT와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히어러치컬, 그러니까 계층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겠다.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 레이어에서 토큰이랑 차원수가 뭐 레이어를 거친다 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VIT와 같은 거죠. VIT가 제일 처음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196개, 256개 이런 식으로 토큰을 수를 자르죠. 근데 그게 몇 단계 레이어를 거친다 해서 그 토큰 수의 변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토큰 중에 중요도 샘플링으로 뭐 몇 개만 자른다든가 이런 게 없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근데 히어로치컬 아키텍처라는 거는 딱 전형적인 그냥 CNN 구조예요. 레즈넷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쭉쭉쭉쭉 갈수록 이미지의 해상도는 줄어드는데 그 채널 수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처를 다양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고 구체적으로 점점 세세한 정보까지 학습을 하는 그게 일반적인 히어로치컬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가 들어왔을 때도 히어로치컬 아키텍처로 이제 이미지 해상도를 줄여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아키텍처까지만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 건데, 이제 아키텍처에서는 논문에서는 일단은 하이브리드 비전 인코더를 VLM의 이상적인 후보로 일단은 먼저 식별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입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비전 인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후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스케일링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미지가 고해상도, 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컨볼루션으로 잘게 쪼개는 역할. 그리고 이후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제 하이 퀄리티 비주얼 토큰을 이제 refine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제한다는 거겠죠. CNN 같은 거는 보통 로컬 피처를 학습을 하고, 트랜스포머 블럭에서는 글로벌 피처를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제 구체적인 정보도 학습을 하는데 그것도 잘게 쪼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비전 인코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모바일 클립의 인코더인 MCI2 이미지 인코더를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35.7밀리언, 그러니까 이제 3,57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Fast VIT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네, 이 표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 아키텍처의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해요. Fast VIT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해상도가 이미지 레졸루션이 VIT L14, L14 이거는 이제 기존의 VIT인데, 이게 만약에 336개의 이미지 레졸루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토큰을 처리하게 되면은 576개가 됩니다. 336 곱하기 336짜리 정사각형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토큰으로 와 따다다다다 잘라가지고 이제 나온 토큰의 전체 개수가 576 곱하기 576이라는 건데, 그때의 레이턴시는 127ms가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벤치마크에 대해서 성능은 이러한데 이 5가지를 평균 냈을 때 60.1이라니까 결과는 이 끝에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일단 Fast VIT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토큰이 엄청 적어요. 왜냐하면은 336 곱하기 336인데 그거의 2배가 넘는 사이즈를 Fast VIT가 처리를 했는데 비주얼 토큰이 똑같습니다. 576으로. 이것부터가 애초에 하이브리드 구조로 굉장히 잘 처리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때 걸리는 레이턴시만 해도 4분의 1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버레이지 5를 보면은 성능은 또 높아졌어요. 아니 애초에 VIT L14라는 것도 자체로 큰 걸 텐데 얘가 처리하는데 아무리 얘가 발악을 해봤자 Fast VIT 하나가 지금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VIT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56 곱하기 256을 예를 들었을 때는 비주얼 토큰은 지금 얘의 뭐 이미지 자체가 적긴 하지만 거의 뭐 10분의 1이고, 레이턴시는 지금 이게 몇십분의 1, 40분의 1이고, 뭐 성능은 그 대신 떨어졌지만 애초에 이게 걸리는 시간이 그럼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VIT가 만약에 256 곱하기 256을 했으면 레이턴시가 뭐 못해도 50은 넘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Fast VIT를 일단 자랑을 한번 합니다. 네, 자랑을 한번 하고, 이미 이거는 앞선 논문에서 이제 나와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Fast VIT가 가지는 여러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3.1.1에서 하는 멀티 스케일 피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서는 여기 VLM의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에 굉장히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게 페널티메이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뒤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프로젝션 되기 전 이제 레이어를 그럼 페널티메이트 레이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VLM의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뭐 CNN이든 무슨 구조도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학습을 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 텍스트 임베딩과 같은 공간에 놓이기 위해 보통 프로젝션을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션을 거치기 전,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이해만 한 그 컨볼루션 단계, 그 부분까지가 이제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세세한 이제 피처까지 이제 학습이 되는 단계 레이어인 거겠죠. 그 부분을 바로 페널티메이트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VLM이 이거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각 스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게 다 컨볼루션 같은 건데 컨볼루션 이러면서 여러 학습을 거칠 때 에버리지 풀링 또는 2D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 뭐가 더 좋은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만 그 이제 프로젝션이 되기 전, 딱 그 전까지 그거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그 중간중간 단계도 너무 중요한데 얘가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너무 의존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이게 아닌데. 네, 아무튼 그 이제 마지막 단계의 기울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RNN의 기존에 문제가 있던 그런 것처럼 VLM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링 레이어를 섞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근데 에버레이지 풀링을 할까, 뭐 2D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결론은 2D 뎁스와이즈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2D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되게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56 곱하기 256 그 이미지가 있다. 그럼 그걸 그냥 하나의 값으로 내보내는 거고 2D 뎁스와이즈는 이제 그 포인트넷, 네, 포인트 와이즈 이제 그 채널의 개수가 이제 필터의 수랑 같은 그래서 이제 이게 연산량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이제 Fast VIT HD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먼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단순히 그냥 스케일업 하는 게 최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전 인코더를 여러 층을 쌓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 레이어 자체가 100개, 200개 이렇게 되면은 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해본 결과 기존에 Fast VIT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스케일업을 했을 때 레이턴시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아지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운샘플링 팩터를 16 대신에 32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Fast VIT HD라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6으로 나눠지는 256이 들어오면은 16으로 나눠서 16 곱하기 16이 될 때 얘네는 32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한 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히 더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스테이지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이렇게 검은 색깔 배경에 이렇게 스테이지 5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3개의 스테이지는 랩 믹서라는 블럭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라스트 2개는 멀티헤드 어텐션 블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금 여기서 또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죠. 랩 믹서가 뭐냐? 그게 이제 이거입니다. 이거.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 구조가 바로 랩 믹서예요. Fast VIT에서 소개하는.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은 저희가 뭐 구현도 했고 트랜스포머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랩 믹서에서는 당연히 뭐 세세한 이미지 피처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피처를 이렇게 학습되도록 뭐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그때의 이 모델 뎁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 층의 개수인 거겠죠. 퍼스트 스테이지는 2개, 12개, 24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24개 때가 제일 많았으니까 딱 보면은 이게 로컬 피처를 학습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세세하고 딥하게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가 스테이지 3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스테이지의 출력 디멘션은 96, 192, 384, 768, 1536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 점점 이게 높아졌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큰 게 들어와도 되게 작은 상태로 해상도가 높은 차원을 가지도록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FFN 레이어는 이 4배가 된다. 이 차원수가 4배가 된다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그 100차원짜리가 들어오면은 중간에서 이제 400차원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자세한 그런 FFN 레이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5.1 밀리언의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는 이 모델은
원래 앞선 fast VIT보다는 3.5배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이제 뛰어난 다른 이제 파퓰러한 VIT 대안 모델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훨씬 작고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컴프 DR 1 빌리언 데이터셋 이걸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금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무튼 이 비전 인코더, 랭귀지 디코더, 인터플레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이 VLM의 어큐러시와 레이턴시 트레이드오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큐러시는 뭐에 영향을 받냐? 첫 번째로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 그리고 비주얼 토큰의 양과 질 그리고 LLM의 캐퍼빌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레이턴시는 뭐에 영향을 받냐? 비전 인코더의 레이턴시와 LLM의 프리필링 타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논문에서는 일단은 이제 LLM을 여기 보이는 권2, 0.5 빌리언, 1.5 빌리언, 7 빌리언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LLM을 고정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비전 인코더를 다양하게 이제 조절을 해 가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의 레졸루션과 이 LLM 쌍 그러니까 레졸루션의 경우의 수가 만약에 3가지면은 LLM도 지금 3가지로 설정을 했으니까 총 9가지의 페어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본 결과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면은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Fast VIT는 이제 기존에 소개된 논문인데 이렇게 주황 색깔. 근데 Fast VIT HD라 해가지고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비전 인코더를 3가지 이 LLM에 섞었을 때 나온 값이 파란 색깔. 그러면은 이밸류에이션이 주어진 TTFT에 대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지금 네모를 보면은 네모가 지금 얘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은 TTFT가 얘는 지금 100이었는데 100 조금 넘는데 얘는 지금 뭐 한 150까지는 가죠. 아니지. 이게 지금 10의 제곱, 세제곱이니까 한 500까지는 가는 거겠죠. 이게 사실 이 차이가 한 2배, 3배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Fast VIT HD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3배 빠르고 2.5포인트 정도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되게 큰 결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냐는 이제 뒤에 익스페리먼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험을 결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작은 LLM을 고해상도 이미지와 결합을 해야 하는 거는 주어진 TTFT 내에서는 이제 별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비전 인코더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LLM이 많은 토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인데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이 이렇게 점점 커질 때 LLM 프리필링 타임은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이 논문에서 아까 말하기를 VLM의 Accuracy Latency Trade-off에서 레이턴시는 비전 인코더 레이턴시와 LLM 프리필링 타임 두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 요인을 봤는데 이 두 개를 작은 LLM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비전 레이턴시가 이미지 해상도가 높아지면 지금 거의 몇십 배씩 커지죠. 근데 LLM 프리필링 타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레이턴시가 여기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높은 해상도에 대해서 이렇게 커버리니까 LLM이 이 많은 토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처리할 때는 이 LLM 그 자체가 이제 그 사이즈가 애초에 큰 LLM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것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고, 네. 아무튼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3.2.2 Static vs Dynamic Input Resolution.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제 모델의 입력 해상도를 직접 설정하는 게 Accuracy Latency Trade-off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랑 비교를 했냐면은 동적으로 타일링을 하는 거랑 비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강제로 256 곱하기 256으로 해버리기 vs 이거를 뭐 동적으로 타일링 해버리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1536 곱하기 1536 같이 엄청 극단적인 해상도에서는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라 해가지고 대역폭 문제죠. 메모리가 너무 과도하다. 이 문제로 이제 다이나믹한 방법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 그냥 정적으로 스태틱하게 바꿔버리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피겨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스태틱한 게 이제 이 파란 색깔인데 이거에 대한 같은 사이즈에 있는 애들은 평균적으로 이 성능이 훨씬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얘네 여기 있고, 얘 여기 있는데 뭐 얘네 여기 있고, 얘네 여기 있고. 근데 1536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이 TTFT도 앞에 있는데 성능은 똑같죠? 이거 너무 조그만한 차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거는 메모리 밴드위스 프로블럼 리미테이션에 의한 이제 결과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깔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comparison with token pruning downsampling, 이거는 이제 이 인기 있는 프루닝 방법이랑 VIP HD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아이소트로픽한 방법보다 이제 계층적 방법, 히어로치컬 백본이 더 나은 어큐러시, 레이턴시, 트레이드오프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단순히 더 낮은 입력 해상도를 학습시킴으로써 비주얼 토큰 수를 16개까지 줄였는데, 이렇게 16개까지 줄였는데 프루닝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요. 프루닝이라는 게 애초에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 중에서 뭐 배경이나 아니면 뭐 콧구멍 같이 뭐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버리는 그런 게 프루닝인데, 그냥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그냥 비주얼 토큰수를 16개로 그냥 정적으로 그냥 휙 하고 잘라버렸어. 근데 이 실험 결과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름 좀 날린다는 좋은 프루닝 기법이랑 다 비교를 해봤는데 애초에 256 곱하기 256으로 학습한 이 Fast VIT HD 하나도 못 넘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냥 뭐 기똥차게 뭐 프루닝 방법으로 그냥 뭐 기어 올라와 봤자 우리 Fast VIT HD가 256 곱하기 256으로 학습한 것보다 니들 성능 안 좋았어 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인터레스팅을 하게 뭐 아주 그냥 기존의 저자들이 보면 아주 인터레스팅한 그런 결과인 거는 맞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키텍처에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익스피리먼트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